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가분은 가장 성공한 웹툰 로맨스 웹툰 작가가 아닐까. 오,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미의 세포들 제가 소개시켜줬죠. 그쵸. 네, 이걸 로맨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이동건 작가의 작품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조조 코믹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일주일에 2번 연재가 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연재가 되고 2021년 7월부터 연재 중이니까 지금 1년 남짓 된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로맨스계의 거의 거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뭐 이 표현이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 이동건 작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네이버 웹툰에서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건 일상툰이고요. 이걸로 데뷔를 하셨고 뭐 이후에 잠깐 다음 웹툰에서도 뭐 전여친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하시기도 하다가 2015년부터 그 유명한 유미의 세포들을 연재하기 시작하셨죠. 이거는 네. 뭐 사실 웹툰을 안 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것 같고 드라마도 됐고 그렇죠.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죠. 어쨌든 김고은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로도 나왔고 하지만 뭐 저는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이 드라마가 모든 걸 절대 담아낼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이 유미의 세포들은 정말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 웹툰계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었고 물론 뒤로 가면 갈수록 살짝 좀 스토리 면에서 좀 독자에 휘둘린다. 약간 그런 평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애초에 그 구상 그리고 뭐 스토리를 전개하는 능력 그리고 약간 이분이 남성 작가시거든요. 근데 약간 그 여성의 심리를 캐치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어마어마하게 좀 뛰어나다. 그래서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킨다. 뭐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림체도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굉장히 수준급이다. 그런 뭐 세포들을 표현할 때 여성의 머릿속에서 이런 여성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이런 세포가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접근했기 때문에 유미의 세포들 역시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제가 뭐 방송 초창기에 이제는 뭐 거의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제 뭐 워낙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쵸. 웹툰 방송 초창기에 아마 이 작품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해주셨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작품이 아마 2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작품 같은데 이 조조 코믹스라는 보면 기본적으로는 유미의 세포들의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그 유미의 세포들을 보시면은 일단 당연히 유미가 등장하고 기본적으로 유미의 남자친구들이 등장하는 구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유미와 가장 오랜 시간 사귀었고 처음에 사귀었던 구웅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웅이 약간 개발자였는데 나중에 자기의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뭐 약간 인류 스타트업 거기에 대표가 되거든요. 그 구웅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약간 그렇다고 뭐 유미가 등장하진 않지만 잠깐 카메오로 등장하긴 하는데 유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뭐 인물 정도의 설정 정도는 살짝 공유를 한다. 외전격이군요.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구웅이 창업한 구웅 게임즈라는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커플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는 아니고 있고요. 지금은 시즌 2가 연재 중인데 시즌 1과 2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썸을 타는 커플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즌 1에 이제 남주와 여주가 있고 시즌 2에 남주와 여주가 있고 물론 이제 두 개 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살짝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1을 위주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시즌 1의 주인공은 일단 여자 주인공은 이은조라는 개발자입니다. 게임 개발자예요. 여성 게임 개발자예요. 약간 저는 뭐 이쪽에 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이은조라는 개발자는 약간 이런 설정으로 등장을 해요. 패션이나 약간 본인을 꾸미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없고 약간 편하게 옷 입고 회사 출근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자기의 팀에 이 조완이라는 남자 후배가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완은 남자 후배는 굉장히 이은조와는 반대의 성격이에요. 자기 관리와 패션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은조가 이 조안을 보고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뭔가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약간 나도 가꾸고 꾸미고 약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미루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뭔가 자기 관리에도 돌입을 하고 패션도 바꾸고 약간 뭐 안경도 벗고
뭐 렌즈도 끼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깔아가지고 뭐 SNS 활동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이 조한이라는 이 후배 역시 이은조가 뭔가 계속 물어보니까 뭐 옷 뭐 쇼핑하는 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이은조를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심지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뭐 팔로워가 몇만 명이 되는 인플루언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은조는 그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이제 조금 둘 사이의 연결관계가 사실 처음엔 별로 없어요. 뭐 이성적인 호감도 서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심지어 이제 이은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 선배를 좋아해요. 다른 팀 선배를 짝사랑을 하고 실제로 사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한도 다른 팀 회사 다른 팀 여직원의 대시를 받기도 하고 뭔가 처음에는 이게 로맨스 웹툰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뭔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웹툰인가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그 둘이 이어지게 되는 약간 계기가 생기는 게 이은조가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조한과 이은조가 굉장히 어쨌든 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성적인 감정 없이 소위 말해 남사친 여사친으로 뭐 밥도 먹고 뭐 게임도 같이 하고 약간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이은조가 이렇게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해버리니까 뭐 어딘가가 허전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감정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감정을 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이은조한테? 라고 부정을 하지만 이제 결국 자기가 이 사람한테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둘 사이가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은조는 아까 이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이직을 해서 다시 돌아와요. 회사로. 이 구운 게임즈라는 회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내 커플로 시즌2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시즌2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즌1은 이제 선배와 후배 썸이라고 했다면은 시즌2는 팀장과 팀원 사이의 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뭐 약간 제조업 기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팀장님이 뭐 40, 50대고 그 뭐 팀원이 뭐 20, 30대 이런 로맨스가 아니라 아무래도 게임 회사고 네. 조금 이제 젊은 회사니까 팀장도 뭐 한 30대 초반이고 뭐 팀원도 한 뭐 20대 후반이고 약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팀장과 팀원 사이의 썸이고요. 그래서 남주인공은 이제 그 팀장인 거죠. 조시라는 약간 미국 이름을 쓰는 팀장인데 네. 명품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막 정말 심지어 집에 커튼까지도 명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명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명품을 우러러 보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좀 허세가 있는 스타일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팀원인 조아영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졸부 같다. 팀장님 너무 졸부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조시 팀장을 놀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시가 자신한테 창피를 주니까 이제 뭔가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네. 복수를 하는 방식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워치에 요즘 스트랩이 유행하잖아요. 네. 스트랩 갈아 끼는 게 그 명품 스트랩을 끼고 오니까 이제 되게 막 졸부 같다고 놀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너도 내가 이 스트랩을 사줄 테니까 어제 네가 한번 끼고 다니나 안 끼고 다니나 한번 보자 네. 하면서 막 명품 스트랩을 생일 선물이란 명목으로 사주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외제차를 뽑거든요. 네. 근데 정작 조시 팀장은 회사 바로 앞에 살아서 차가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 필요 없는데 왜 샀냐라고 하니까 또 이제 나를 디스하는구나 하면서 좋다 그럼 내가 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하면서 그 팀원을 집까지 태워다주고 뭔가 굉장히 이상하죠 방식이. 네. 어쨌든 이게 조시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복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야기가 흐르고 이제 그 팀원인 조아영의 입장에서는 네. 뭔가 이게 다 심쿵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둘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약간 뭐 이런 달달하군요. 네, 약간 달달합니다. 보고 굉장히 좀 아직은 뭐 이 녹음한 날짜 기준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곧 이루어지는 것도 뭐 시간 문제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렇죠. 이것도 약간 좀 특징이 방금 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의 인물의 시점에서 보여줘요. 이것도 네. 맨 처음은 이제 이은조의 시점에서 보여줘요. 맨 처음 시즌 1에서는 이은조에서 처음은 이제 조완 때문에 내가 뭔가 바뀌어야지 네. 뭐 미루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은조의 시점에서 쭉 보여주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조완의 시점에서는 약간 이은조를 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거의 뭐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볼 정도로 네. 어떻게 뭐 저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나 네. 약간 뭐 그런 식의 시점을 보여주다가 결국 그 두 시점이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 커플이 이루어지는 약간 뭐 그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되게 그런 설레는 포인트나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한테 약간 그 반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내가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스며들어 있고 근데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좀 그런 포인트들을 되게 좀 공감가게 잘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시트콤 느낌이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청춘 시트콤이다. 네. 그 표현이 좀 지금 생각하면 적절하신 것 같고요. 이게 제목이 조조 코믹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즌 1, 2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모두의 이름에 다 조가 들어갑니다. 이은조, 조안, 조씨, 뭐 영어 이름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조아영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조조 코믹스인데 이 제목은 약간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그렇죠, 일본 만화 그렇죠. 네, 약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한 약간 오마주적인 성격의 제목이라는 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완전 다른데? 네 그렇죠. 뭐 전혀 다르죠 사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유미의 세포들만큼의 아직 뭐 신드롬은 아니지만 충분히 순항 중이다.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오래 그리다 보니까 네. 이게 막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캐릭터를 등장시켜야 되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에 되게 결혼을 하고 끝나는 마무리가 좀 너무 갑작스럽고 조금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물론 뭐 장기 연애를 한번 하고 또 다음도 했지만 갑자기 헤어지고 만난 사람과 3개월 만에 결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진 않지만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가 아쉬운 거죠. 뭔가.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히려 이렇게 시즌제로 해가지고 아예 다른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제약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커플별로 포인트를 이렇게 좀 잡아가는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네. 또 재밌는 로맨스가 하나 나왔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 또 연재가 되니까 뭐 물론 이제 양은 그래서 쪼개져서 나오긴 하지만 짧게 뭐 2번 나오긴 하지만 또 이렇게 좀 호흡 면에서 좀 따라가는데 딱 그 시트콤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막 너무 호흡도 늘어지지 않고 딱딱 잘라서 또 아마 제 생각에 시즌 3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즌 3 뭐 어느 선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너무 또 길게 가져가면은 흔히 얘기하는 또 뇌절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또 적당한 선에서 또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또 굉장히 또 깔끔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소개해드린 작품은 말씀드렸듯이 이동건 작가의 조조 코믹스라는 작품이었고요. 이거는 뭐 진짜 한 번쯤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좋네요. 역시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거장의 명성에 맞는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아깝지 않다. 역시 이동건이다. 네. 좋네요. 뭐 그렇습니다. 역시 폼은 안 떨어졌다. 그렇죠. 폼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폼은 약간 일시적이었지만 그렇죠. 역시 클래스는 바뀌지 않았다. 클래스는 살아있죠. 네, 마지막 유미의 세포들 마무리가 조금 폼이 죽은 것 같았지만 역시나 이동건의 클래스는 있다. 네. 좋네요. 로맨스계에서는 확실히 네이버 웹툰에서는 가장 좀 말랑말랑하고 좀 무겁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무겁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막 사실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웹툰에서만큼은 그런 설레는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웹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